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은 양을 배웠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배운 내용은 물질대사라는 용어하고 효소라는 개념 배웠죠. 그거 한번 내용 정리 다시 하고 이번 시간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때 화학 반응은 이제 방식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 또는 합쳐지는 거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쪼개지는 반응을 이화작용. 그래서 예를 들자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 이산화탄소가 물로 되는 이렇게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화작용이고, 이화작용할 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방출된다 그랬죠. 그 다음 작은 분자들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동화작용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는 과정이죠. 그럴 땐 광합성은 무슨 작용이 되나요? 그렇죠. 동화작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세포 내에서 호흡이 일어나면, 그렇죠. 영양분이 이산화탄소가 물로 쪼개지는 거니까 그건 이화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 종류들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이 효소 배웠죠. 효소.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촉매라는 거 설명했었죠.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그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효소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 이걸 효소라고 하고, 이 효소는 어디에서만 합성된다? 생명체 내에서만 합성되기 때문에 생체 촉매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 더 설명한 게 있었죠. 모든 한 가지 효소가 여러 가지에 다 반응하는 건 아니고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기질에만 작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것까지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56쪽하고 157쪽 그 실험이 있는데, 탐구 활동이 있는데, 자, 이 실험을 직접 할 수는 없고, 이 실험 제가 이제 직접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하는데 이 2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보고서까지 다 쓰고 하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건 우리가 뭐 2시간이 연달아 있는 수업이 없으니까 할 수는 없고, 대신 요거 156하고 157쪽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수행평가를 볼 예정입니다. 그럼 수행평가는 어떻게 보느냐? 물론 우리 이제 늘 하던 것처럼 이제 또 대면 수업하면은 수행평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이러한 식으로 나온다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먼저 자료는 제가 다 드릴 거예요. 답은 다 적혀 있고, 대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자료를 준 자료를 보고 그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실험은 지금 보는 동영상으로 대치를 하고 그 실험을 했다 치고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그런 수행평가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업 시간에 필기할 내용들 잘 정리해 놓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행평가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필기 내용 잘 정리하세요. 자, 먼저 실험 봅시다. 자, 카탈레이스를 이용하면 과산화수소가 더 빨리 분해될까 하는 게 이 실험의 그 탐구 활동의 목표인데, 일단 카탈레이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카탈레이스 어디서 배웠나요? 네, 간에 있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라고 했죠.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 카탈레이스 유무에 따라 과산화수소의 분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을 하고 카탈레이스 역할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관찰은 영상으로 하고 역할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 하에서 제가 선생님이 화학식을 적어왔는데 H2O2 이게 뭐예요?
과산화수소입니다. H2O는 뭐예요? 물이죠. 그 다음에 O2는 산소 기체예요.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뭐하고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하고 산소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산소는 기체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물속에 있는 기체는 당연히 물 밖으로 나가겠죠. 그럼 당연히 거품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카탈레이스 하에서 얘하고 과산화수소가 물하고 산소로 이제 분해가 되는 과정을 다른 것과 비교분하고 비교를 해서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자는 실험입니다. 자, 그럼 잠깐 실험 영상 보고 우리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영상 연속해서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탈레이스 유무에 따라 과산화수소의 분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고 카탈레이스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험 잘 보셨나요? 자, 우리 카탈레이스라는 효소하에서 사살의 효소의 도움으로 과산화수소가 물하고 이제 산소로 분해되는데, 요 과산화수소니까 우리 이제 H2O를 그냥 화학식 중학교 때 배운 대로 읽자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산화수소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근데 과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산소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녹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이제 분해를 하면 물하고 산소가 이제 나오는데, 그 과정 우리 실험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은 다 보셨으니까 이제 우리 교과서 내용 정리합시다.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리 잘 하세요. 자, 준비하면 생감자, 증류수, 페트리 접시, 거즈, 유성 사인펜, 자, 면장갑, 실험복, 과산화수소 5%짜리, 삼각 플라스크, 강판, 고무풍선 2개, 칼, 보안경, 실험용 고무장갑 뭐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요. 여기서 아무리 봐도 카탈레이스가 안 보이죠? 카탈레이스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감자 안에 지금 카탈레이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자 안에 카탈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자, 유의할 점 봅니다. 강판을 사용하여 감자를 갈 때 손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했는데, 제가 이 실험하는 거 잠깐 학생들 그때 고3 애들이 했었는데, 고3 학생들이 하는 거 봤었는데, 손 많이 다칩니다. 강판 사용들 안 해봐갖고. 우리 뭐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조심하도록 하겠고, 과산화수소가 손에 묻으면 따가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실험용 고무장갑 착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그 156쪽에 예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과산화수소의 분해가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요?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죠. 왜 우리 효소의 효소, 즉 생태촉매 그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빠르게 하는 게 우리가 그 효소의 역할이죠. 자, 그러니까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예상이니까 느리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맨 끝에 실험 결과하고 맞추기만 하면 되겠죠. 자, 과정은 자, 바람을 뺀 고무풍선 2개 각각 1cm 간격을 두고 점 2개의 점을 표시를 한 다음에 생감자를 강판에 갈아 거즈로 걸러서 어떻게 한다? 감자즙을 만들자는 거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이 생감자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 자, A가 있고. 삼각 플라스크. 삼각인데 사각으로 그랬네요. 그냥 이해하세요. B가 있는데 5% 과산화수소를 여기다 지금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5% 과산화수소를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었죠. 자, 그런데 A에는 또다시 뭘 집어넣었어요? 증류수 10ml를 이렇게 A에 이렇게 집어넣었죠. B에는 뭘 집어넣나요? 감자즙 10ml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A에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과산화수소하고 증류수. B에는 과산화수소하고 감자즙 이렇게 들어가 있겠네요. 이해됐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 A와 B의 입구에 고무풍선을 동시에 끼우고 삼각 플라스크에 고무풍선을 이렇게 끼웠더니 끼우고 일정 시간 동안 관찰하는 고무풍선 사이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보셨으면 이전에 이미 고무풍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이제 점 찍어놨죠, 우리 그죠? 자, 그러면은 그림 결과 보니까 하나는 상태 변화가 없고 하나는 부풀어 올랐네요. 부풀어 오르면은 고무풍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고무풍선 사이의 거리가 커지겠죠.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있는 결과 및 정리에. 물론 실험 얘기했지만 실험은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제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답을 할 수 있어야지 수행평가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교과서의 표 내용 정리해 놓도록 합시다. 자, 정리 다 됐겠죠? 넘어갑니다. 자, 삼각 플라스크에 끼워진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던 까닭. 자,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던 까닭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 아까 처음에 배웠죠. 처음에 학습했는데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른 까닭은 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산소 기체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산소 기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그럼 갑자기 없던 산소가 그냥 막 생기나요? 그건 아니죠. 산소 기체가 발생할 수 있는 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가 분해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의 분해로 산소 기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삼각 플라스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자, 내용 정리 잘 하고 있죠? 3번 삼각 플라스크 A와 B 중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 것은 어느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자 했는데 반응이 빠르게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반응은 여기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 A와 B 중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 까닭은 빠르게 일어난 것은 어느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면 풍선이 부풀어 오는 정도가 점점 같은 시간에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B가 A보다 반응이 빠르게 일어났다.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자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당연히 산소가 더 많이 분해됐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산소가 더 많이 분해돼서 이렇게 쓰면은 좀 과학적이지 않죠. 조금 더 우리가 좀 쓰자면은, 그렇죠. 감자즙 속의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에 반응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생체 촉매이기 때문이다. 이게 원인인 거죠. 감자즙 속에 뭐가 있어요? 카탈레이스란 효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 효소가 과산화수소 반응을 어떻게 했다? 더 빠르게 해줬다. 근데 그 효소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자, 예상 확인했는데 우리 아까 처음에 예상은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빠르게 한다 이렇게 예상했었죠. 그러면 예상이 맞나요? 실험 결과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왜? 감자즙 속에 들어있는 삼각플라스틱 고무풍선이 더 많이 부풀어 올랐으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은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릴 수 있다고 이제 했어요. 이유는 그 감자즙을 넣은 고무풍선이 더 많이 부풀어 올랐기 때문이죠. 자, 내용들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활동 플러스가 있네요. 자, 과정 5가 끝난 후 삼각 플라스크 B의 입구에 끼워진 고무풍선을 벗기자. 자, 우리 과정 5가 뭔가 잠깐 읽어볼까요? 삼각 플라스크 AB의 입구에 고무풍선을 동시에 끼우고 일정 시간 동안 관찰하는 고무풍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보자 했는데, 측정한 후에 고무풍선은 어떻게 돼요? 벗겨버려요. 그럼 고무풍선에 있는 산소는 다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 뭘 더 하는 거예요? 5%의 과산화수소 얼마를 다시 집어넣어요? 50ml를 삼각 플라스크 B에 첨가한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 B의 입구에 고무풍선을 끼워보자 이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해보고 그 까닭을 생각해보자 했는데, 지금 상태 이해하겠죠? 5번에서 측정이 일어난 후에, 5번에 측정이 일어난 후에 벗겨버리면 이제 고무풍선은 원래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태에서 감자즙은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자즙이 있는 상태에서 뭐만 더 집어넣는 거예요? 50ml의 과산화수소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무풍선을 끼웠어요. 그럼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를까요? 안 부풀어 오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갖고 유추한다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다시 부풀어 오릅니다. 삼각 플라스크 B에 끼워진 고무풍선이 다시 부풀어 오릅니다. 그 까닭은 뭐냐? 제가 이번 시간하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죠. 효소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변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효소는 반응에 참여를 안 한다 그랬죠. 다만 효소의 역할은 뭐기 때문에요?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져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감자즙이 있는 상태에서 감자즙의 카탈레이스 성분 변화가 없죠. 그 상태에서 다시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으면은 카탈레이스의 그 효소의 도움으로 다시 과산화수소의 뭐가 낮아지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산소가 다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까닭은 효소는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반응 전후에 그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촉매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다른 책에 있는 실험인데 우리 책에는 실어놨네요. 자, 원리가 같은 또 다른 탐구. 5% 과산화수소를 눈금 실린더 A와 B에 각각 30ml씩 넣자. 그리고 눈금 실린더 A에는 증류수를 넣고 B에는 감자즙을 넣자. 생성된 거품의 양을 측정하면 볼 것도 없이 어디가 더 많이 나온다? 예, 당연히 B에 감자즙을 넣은 쪽에서 카탈레이스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산소가 더 많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품이 많이 나겠죠. 이건 뭐 간단한 거고. 만약 여기다 똑같은 문제로 A에는
증류수 집어넣고 B에는 소의 생간을 집어넣었다. 그래도 결과는 비슷하겠죠. 소의 생간 속에는 또 역시 카탈레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가 더 많이 생긴다? B가 더 많이 생기고 이거는 뭐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는 물질을 다 집어넣으면은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는 그 뭐 소의 생간이나 아니면 감자즙을 집어넣으면 다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이걸로 다 정리가 됐네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실험이 이게 수행평가 내용이니까 정리를 좀 잘 해놓고 그 다음 단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 170쪽의 6번 핵심 내용 정리하기 봅시다. 자, 여러분들 빨리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좀 계속 문제 풀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번은 위에서 단백질이 소화된다.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다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가다 중 효소가 관여하는 생명활동 모두 골라 써라 했는데, 자, 위에서 단백질이 소화될 때는 소화효소가 작용하죠. 예, 우리 단백질 소화효소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효소 당연히 작용하는 겁니다. 큰 것이 작은 걸로 쪼개지니까 이화작용에 해당되겠죠. 자,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그 효소는 간에 있는데, 요소 합성 효소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다번.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이건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확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확산 현상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그냥 기체가 자기보다 농도가 낮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소가 관여할 수가 없죠.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체 이동일 뿐입니다. 그럼 정답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가나 하면 되겠고, 단백질의 소화, 암모니아의 전환과 같은 물질 내사에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근데 폐에서의 기체 교환은 확산에 의한 것이므로 효소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차시 수업을 마쳤는데, 이번 차시 다시 강조하는데 수행평가 관련된 단어니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고, 관련해서 얘기하자면은 수행평가는 그 대면 수업할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앞으로 좀 시간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리를 안 해놓으면 다음번에 수업할 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그때 뭘 배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정리 잘 해놓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